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5년 3월 14일 함께 배우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는 시간은 3월 16일 이후로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목은 그 중국의 반격과 MLCC 커넥트. 요즘에 이제 일요일 날은 제가 이거 뭐 언제까지 이게 일요일 날 할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제 그 중국의 그러니까 트렌드 위주로 좀 많이 설명해 드리는데요. 이제 이번 주는 중국의 반격과 MLCC 커넥터 좀 얘기를 뭐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오셨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중국 증시가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잘 나가던 나스닥의 고개가 꺾이고 그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완전히 뭐 주가 지수가 안 좋았죠. 예. 근데 그랬던 증시가 홍콩 뭐 ELS 사태도 있었잖아요. 근데 주가 지수가 연일 뭐 강세 보이면서 미국과 정반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시진핑의 뭐 의도는 100%알 수는 없죠. 근데 시진핑의 생각이 바뀌긴 했어요. 정책이. 저기 마인도 이제 저기 사진에 있겠지만 결국 민간 기업 규제를 그동안 심하게 했는데 이걸 풀겠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당연히 주식시장의 호재죠. 예, 그래서 이 중국 증시를 좀 안 좋게 보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제는 그 시각은 바꿔야죠. 예, 적어도 올해는 그러니까 또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 정책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중국 증시에 대해서 뭐 저도 그랬고 뭐 저도 참 이게 쉽지 않은 증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확실히 좀 바뀌고 있고 그 바뀌는 걸 이끈 사람이 뭐 시진핑이죠. 본인 스스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이런 변화 또 반격 이게 글로벌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게 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꼭 한국 오겠죠? 네, 와야죠. 자, 뭐 이거는 이제 많이 보여드렸던 자료긴 하지만 독일은 돈 풀고 중국도 돈 풀고 독일은 그동안 재정 지출을 안 하던 국가인데 물론 이게 아직 불확실성은 있어요. 녹색당이 찬성을 해줘야 된대요. 녹색당이 좀 반대를 하면 또 이 법안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재정 지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바꾸려고 좀 노력은 하는데 뭐 한번 쉽게 어쨌든 바꿀지 한번 지켜보시고 근데 지금 시장은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급등세를 보였고 독일도 예. 근데 중국도 지금 변하고 있죠. 중국은 재정 지출을 3%에서 4%로 일단 늘렸고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 풀겠다. 중국은 선부가 공동 부유를 촉진하길 바란다. 선부가 뭐죠? 먼저 부자부터 대라. 그리고 공동 부유하자. 원래는 시진핑은 공동 부유만 얘기했어요. 선부는 없는 거죠. 선부는 뭐죠? 덩샤오핑이 했던 얘기잖아요. 옛날에 먼저 부자부터 대라. 다 용서해 줄게. 일단 부자부터. 공산주의 국가에서 할 얘기가 아니죠. 부자부터 대래요. 예,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흑묘, 백묘. 예, 검은 고양이든 고양이든 쥐만 잘 잡아라. 뭐 내가 상관 안 할 테니까 쥐만 잡아. 그러니까 경제 성장만 잘하면 그냥 다 용서해 주겠다는 정책이고 실제 미국과도 손잡고 지난 한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중국이 엄청난 고성장을 했죠. 근데 시진핑 되고 나서 선부 이제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누구 튀는 걸 용납을 못해요. 본인도 거의 영구집권을 하고 싶은 지금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인이 사라졌고 예. 근데 이제 여기까지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 후유증이 뭐죠? 중국의 경제가 망가졌잖아요. 내수가. 근데 갑자기 마인이 딱 나오고 예. 같이 악수도 하고 만찬에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선부가 공동부여. 야, 부자부터 먼저 대라. 내가 풀어줄게. 그러니까 올해는 민간 기업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예.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규제 풀 테니까 AI 투자도 하고 전기차 투자도 하고 고용도 많이 하고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알리바바가 75조 원 투자 발표를 해버렸죠. 예.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제 중국의 변화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어떤 얘기죠? 지금 미국은 최근에 했던 말들입니다. 디톡스 하자. 제가 쇼츠에도 한번 올려드렸죠. 그 디톡스 필요하다. 디톡스 몸에 독을 빼내는 건데, 자, 우리 독 빼냅시다. 독은 뭐죠?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중독된 견제를 치유하자.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은 회담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독 빼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고통스러워 참자 이 얘기고요.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걸 이제 끊어야 된다. 우리 민간 기업에 의존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정부 지출로 그동안 성장했는데
이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뭔가에 의존하면 예, 그게 만약에 끊어졌을 때 예, 힘들죠, 당연히.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정부 지출에 의존한 거죠. 정부 지출이란 약에 의존한 거예요. 미국 경제가. 근데 그걸 끊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몸이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서 미국 주가 지수가 폭락하는 거고 경계 지표도 막 이제 안 좋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 예. 마치 이제 스콧 베센티는 의사죠. 지금 의사가 된 것 같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트럼프를 불행하게 하면 당신도 불행해진다. 트럼프를 굉장히 옹호하고 지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들이 지금 경기 침체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거 바이든 때문이다. 무조건 자기네 탓이 아니래요. 바이든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나는 굽힐 생각 없고 미국은 속아만 왔고 예, 무역 적자 다 당신들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 혼란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해야 된다. 미안하다. 지금은 인내가 필요하다. 난 주식시장 안 본다. 예. 그러니까 공통된 의견은 지금 자기네들 정책은 잘하고 있고 밀어붙일 생각이에요. 계속. 이거는 주식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자금들이 어디로 가죠? 미국 채권, 중국, 빅테크, 독일 이런 데로 가고 언젠가 한국으로도 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미국은 지출 줄이고 중국은 지출을 늘리고 이런 지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워낙 좀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망가진 건 아니에요.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지난 몇 년간 미국만 좋았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예외주의 끝났고 그걸 만든 게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직접 그 지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진 않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상대적 소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을 다른 데로도 이렇게 돌려보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제 무섭다는 게 뭐냐면 중국은 우리가 무시하던 국가 아닙니까, 사실. 뭐 우리가 그 이 무시하던 게 뭐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중국이란 나라가 엄청 큰 나라는 맞지만 우리가 항상 봤을 때는 중국이 만드는 제품을 잘 안 믿잖아요. 특히 자동차. 중국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 엄연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예, 생각이죠. 예. 아직도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고정관념이 이렇게 박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그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이 자율주행하고 전기차만큼은 사실 이거는 이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아직 내연기관차는 당연히 안 될 수 있지만 샤오미 아니 이게 핸드폰 만들던 기업이 전기차 만들어서 대박이 났어요. 차도 잘 만들어요. 포드 CEO가 뭐라 그랬죠? 이 차를 갖고 와서 미국에 수입해가지고 몇 달 탔거든요. 계속 타고 싶대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 이 전기차인데 그래서 전기차 점유율 글로벌 5%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도 지원을 합니다. 굉장히 비싼 차고요. 그다음 위에 있는 BYD는 뭐죠? 이제 싼 차를 만드는 회사죠. 가스아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발표해서 1,000만 원대 차에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냥 자율주행할 수 있는 정도죠. 그거를 탑재하겠다는 건데 그것만 해도 몇 백만 원 돼요. 몇 백만 원 되는 그 기능을 그냥 공짜로 넣어주겠대요. 예.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 지금 신생 자동차나 전기차는요. 그냥 내연기관이 아니죠. 애초에 전기차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자율주행으로 그냥 바로 점프하는 거예요. 가볍게 갑니다. 그 중국 시장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워낙 또 싸게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는 국가잖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강국이죠. 이번에 딥시크. 딥시크란 또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무섭게 또 발전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에서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투자자라면 이 중국, 아이, 중국도 저러다 말겠지.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뭔가를 또 아이디어를 찾아내야죠. 중국이 저렇게 딥시크도 나왔고, BYD가 자율주행도 싸게 만들고, 이러면 어떤 데가 또 수혜를 받을까? 이걸 고민한 이제 결과물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런 게 이제 그 대중화되면 ADAS라 그러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그 지금도 뭐 요즘 나온 차는 다 대부분 이런 기능 들어가 있잖아요. 옵션으로. 물론 뭐 아주 비싼 차는 기본으로 탑재되는데 좀 이제 중저가 차량은 내가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요걸 몇 백만 원 주고 이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죠.
예, 이게 이제 편리하기도 하고 안전하니까. 그래서 전방 충돌 방지 뭐 이 그래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다음에 차로 이탈 방지, 예, 전방 충돌 방지, 이제 후측방 모니터, 그다음에 주차할 때 뒤에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죠. 예, 서라운드 뷰면 이게 다 ADAS입니다. 운전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 안전거리 유지하는 거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옛날부터 있던 기능이죠. 고속도로 같은 데서 예, 이렇게 앞차와 간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예, 해주는 거죠. 조절을. 이런 것들이 다 ADAS인데 레벨 2 자율주행에다가 ADAS 이제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저기에는 카메라가 일단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ADAS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ADAS를 만드는 기업, 현대모비스나 HL만도가 직접 만들고 카메라, 삼성전기, MC넥스 또 그런 장비 만드는 회사 퓨런티어, 또 MLCC는 삼성전기랑 사모컨대에서 이 기업들은 뭐죠? MLCC는 자동차가 전장화되면 전자부품이 들어가니까 전류를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MLCC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반도체, 예, 넥스트 칩, 칩셋 미디어, 또 텔레칩스 뭐 이런 이제 반도체주들이 또 있을 텐데 이 그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이죠 사실. 예. 근데 이 시장이 지금 뭐 완전히 대중화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국 때문에 이런 이제 시장이 좀 생각보다 빨리 열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NOA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기 IM증권의 고희영 연구원이 보고서에 보니까 NOA라는 게 이제 간단히 나와 있어서 NOA는 제가 직접 다 조사를 해본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 그 보시면 NOA는 그 고속도로에서 요게 테슬라는 이미 기능이 있어요. 이 고속도로에서 그 자율주행하는 기능이에요. 고속도로 여기 출입구부터 출구까지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알아서 운전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차선도 변경하고 추월도 하고 운전자 감독도. 근데 운전자 감독은 해야 되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되고 지켜는 봐야죠. 근데 어쨌든 차는 알아서 갑니다. 예. 그래서 운전자의 감독은 좀 필요하다. 예,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운전대를 살짝 놓고 있군요. 저도 뭐 이런 기능을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어쨌든 사람이 보고는 있어야 됩니다. 개입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테슬라에서 개발한 고급 자율주행 기능인데 이제 고속도로에선 이제 자율주행을 해주는 거고. 근데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이 기능을 중국 차는 다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중국 회사들은 앞으로 이걸 이제 계속 넣겠다라는 게 가장 이제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테슬라에서 그러니까 NOA 이제 레벨 2 플러스인데 자율주행 기능이고, 예, 그래서 카메라 11개에다가 레이더가 한 5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중국 주요 전기차 기업들이 24년 기준으로 100% 정도, 예, 탑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BYD랑 이제 BYD가 요 NOA 침투율이 지금 24년도에는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차량에서 자기네가 채택한 게 1%인데 올해는 60%까지 차량이 늘리겠다. 근데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컴퓨팅 파워가 증가하겠죠. 그럼 MLCC 탑재량은 증가하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변하고 있고 중국은 정말 그걸 우선시하면서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테슬라가 있고 테슬라 이미 이쪽으로 넘어갔죠. 전통 자동차 이쪽이 중국에 옛날에 이제 김준서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에 쓰신 자료인데 그걸 제가 이제 직접 한번 따로 만들어 봤고요. 결국엔 일로 넘어가야 승자가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이죠. 차값도 싸야 돼요. 되도록이면. 그리고 잘 대량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여기에 주로 중국 회사들이 많이 있고 전통차는 잘 못 넘어가죠. 이 중에 이제 현대차도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거 못 넘어가면 이제 순식간에 힘들어지는 거고. 근데 유럽도 드디어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유럽 자율주행차 연합을 설립을 했고 3년간 10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이제 일단 그 지원을 하겠다. 민간 공동으로 25년부터 대규모 자율주행차 승인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이 시장을 열겠다는 거예요. 이제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데 이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아무튼 중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변화를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중요한 게 MLCC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일본의 무라타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일본의 MLCC 회사들도 있지만 뭐 한국엔 또 대표 삼성전기가 있으니까 뭐 MLCC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예. 뭐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계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전시해 놓은 거죠. 500cc 와인잔에 든 3억 원어치 MLCC. 정말 좁쌀만해요. 예. 너무 작아요. 저렇게 층층이 돼 있는데 저기서 전기를 보관해요. 전기를 보관했다가 이렇게 댐처럼 방류해 주는 거죠. 보관했다 필요할 때 조절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전자제품에 MLCC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이 MLCC가 중간에서 노이즈도 제거하고 안정적으로 전류를 이렇게 공급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전자기기엔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MLCC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MLCC는 여기도 이제 보시면 그 PC나 서버에 필요한 MLCC 용량인데 이게 성능이 올라갈수록 이 용량이 훨씬 커지고 AI 서버는 압도적이죠. 5배 일반 서버보다. AI가 붙으면 MLCC는 훨씬 많이 필요해요. 기존 서버 대비 10배에서 20배 이상 내용물이 증가하게 되고 탑재량은 5배에서 10배. 예. 앞으로 뭐 AI 시대가 열리니까 실제 삼성전기가 이쪽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중국의 이구한 신유가, 중국이 이제 스마트폰 사면 보조금 주죠. 잘 팔리죠. 중국 스마트폰에도 MLCC 많이 들어가요. 근데 삼성전기는 아직은 이쪽은 그렇게 큰 기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IT 수요는 아직은 뭐 잘 모르겠다. 예. 근데 분명한 건 많은 MLCC 회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전기차, 전장, 자동차가 전장화되면서는 수요가 사는 것 같다. 이쪽은 유망하다.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삼성은요, 중국 비중이 높아요, 원래. 삼성전기가. 중국이 잘 되면 사실 좀 역설적이게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한테 나쁜 게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도 잘 팔리고 전기차 판매가 호조 보이고 그리고 중국 회사들이 저기다 자율주행 기능을 저렇게 넣어버리면 MLCC는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3년간의 뭐 MLCC 불황도 종료됐다. 근데 참 주가 무겁죠. 예. 진짜 삼성전기 답답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자율주행이 되면 왜 훨씬 호재냐면 뭐 옛날에 함께 배우기 그 자율주행에도 한번 이제 요거는 올렸던 자료긴 한데 조금 추가는 해봤거든요. TV가 한 2,000개까지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는 500개 들어가요. 근데 하이브리드가 1,600개고 전기차가 2,500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타는 순간 5배가 들어가고 여기에 ADAS면 2,000개 추가. 안전 1,000개, 논세이프티 2,500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2,500개, 기타.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각종 기능이 다 그럼 10,000개가 들어가요. 500개가 아니라 11,500개, 11,000개가 점프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시죠? 근데 이 시장이 지금 오잖아요. 근데 이런 그 전기차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MLCC는 중국 걸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안정성이 중요하니까. 무라타, 삼성전기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증 랩에서 왜냐면 자동차는 사고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좀 약간의 저가에는 뭐 중국 회사들의 MLCC를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MLCC 지금 점유율은 뭐 삼성전기가 지금 2위인데 전장용은 TDK도 잘해요. 그 일본에. 삼성은 지금 계속 추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기 이게 밸류죠. 뭐 워낙 지금 낮은 위치인데 이익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런 이제 IT 뭐 이런 경기에 좀 약간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결국 이익이 많이 감소했을 때 오히려 투자를 하고 이익이 너무 좋을 때 팔아야 되는 거죠.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반도체도 그렇고 이익이 좋을 때 어떻게 팝니까? 근데 결국엔 이게 불황이 오니까 근데 이익이 안 좋을 때 또 사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걸 사요? 예, 손은 안 나가죠. 근데 저렇게 이익이 곤두박질 칠 때 좋아질 걸 생각해서 투자해야 되고 만약에 이익이 막 늘어요. 또 엄청 좋아요. 한 1, 2년. 그럼 그땐 또 이제 좀 탈출할까 이거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왜냐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아무튼 이런 이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는 한국 단자인데 커넥터라 그러죠. 이렇게 꽂는 거. 예. 이 전자 부품을 이제 서로 전선으로 연결해 줄 때 그 소켓이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여기 딱 끼우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니까 불량률이 제로여야 되고요. 편의성과 안정을 높이니까 자율주행 그 부품이 지금 많이 늘잖아요. 똑같은 거 MLCC랑 비슷해요. 전기차가 그러니까 자동차가 전장화되고 거기에 뭐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이 필요한 거죠. 그 전기차 생산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국내 매출은 이제 5년간 연평균 6.3%, 해외 16.8. 한국 단자 이제 내용이고, 근데 구리값이 좀 최근에 올라요. 그러니까 이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 단자는 당분간 오르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구리값이 오르면 이 가격이 전가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구리값이 높아서 주가가 누를 때 업황은 좋은데 그럴 때가 오히려 투자하기는 더 편하고요. 구리값이 막 내려가고 주가 막 많이 올라갔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반대로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제 관세 우려 때문에 구리값 올라가서 이게 조금 부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히려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눌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좀 기회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북미하고 유럽 쪽에서 어쨌든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용 커넥터를 만들고 이게 일본 회사랑 기술 제휴 통해 가지고 이제 기술력을 업그레이드했고 국내에선 타이코 AMP라는 아마 비상장사랑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직접 공급한다기보다는 이제 중간에 한번 경로를 거쳐서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단자 이게 매출액이고요. 저희 당사 자료인데 북미 매출액도 좀 급격히 늘어버렸죠. 이게 이제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익도 꾸준히 늘었고 이익은 이렇게 늘었는데 주가는 안 갑니다. 그죠? 괴리가 벌어졌죠. 이 구리값, 야 이거 구리값 이렇게 높으면 이거 이익 감소하는 거 아니야? 근데 감소를 해도 이미 주가는 지금 눌려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요새는 주주환원도 중요하니까 주주환원 관련해서 당기순이익 이번에 그 3년 연평균 당기순이익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58억 나왔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의 30% 정도 주주환원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계산해 보니까 연간 5.36% 정도 배당 수익률 나와요. 주주환원 수익률. 자사주랑 배당 합쳐서. 그래서 결산 배당 1,850원 이제 그 결정이 됐고 전년 450원 대비해서 배당금은 굉장히 크게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450원 주다가 1,850원 준 거예요. 예. 그래서 회사가 바뀐 건 맞아요. 지금 뭔가 주주환원 시작했고 또 그 지배구조 재편도 있었습니다. 그 2세 경영인 이원준 대표이사가 그 KT 인터내셔널이라는 이거 커넥터 매입해가지고 유통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1년에 50억 정도 벌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돈은 누가 다 가져갑니까? 이원준 대표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대부분 80%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한국 단자랑 특수 거래인데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는 저거는 안 좋죠. 한국 단자의 제품을 그냥 단지 유통해 가지고 50억을 버는데 그걸 이훈준 대표 회사가 대부분 이게 그 배당통에 가져갈 거 아니에요. 지분이 80%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저렇게 해서 번 돈은 우리 한국 단자 주주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배구조상 이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배구조 재편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2027년까지 요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합니다. 그러면 연결로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번 돈도 이제 지분 한 50%까지 확보할 텐데 연결 재무로 이제 들어오니까 예, 이 기업 가치가 좀 오를 수가 있겠죠. 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편하는 것도 일단은 예,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뭔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이제 중국의 반경 뭐 미국 얘기도 해드렸고 그러다가 BYD 뭐 샤오미 얘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중국이 변하고 있고 중국의 그 민간 기업들이 이런 자동차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MLCC랑 이런 커넥터 같은 국내 기업한테도 좀 물론 뭐 한국 단자가 꼭 여기서 뭐 중국에 뭐 이렇게 많이 납품하니까 꼭 수혜를 받는다. 이거랑은 좀 약간 연결고리가 약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구도는 뭐냐면요. 어쨌든 이제 이 자동차가 전장화되는 시장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배우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